안녕하세요. Harnessing stress granule formation by small molecules to inhibit the cellular application of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2라는 주제로 졸업 논문을 발표하게 된 화학과 유진이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입니다. 중증급성 호흡기 증후군 코로나 바이러스2로 인해 발생된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 코비드-19는 전 세계적인 질병입니다. 이는 전례 없는 공중보건 및 경제 위기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2021년 8월 기준 전 세계적으로 2억 1,800만 건 이상의 코비드-19 사례가 보고되었고 450만 명이 사망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체로 1,000개 이상이 확인되며 새로운 변이체는 백신 접종으로 유발된 면역을 벗어나 기존 약물의 항바이러스 효과를 약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사용할 수 있는 백신과 코로나 바이러스를 표적으로 하는 항바이러스제는 소수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전 세계적인 질병을 종식시키기 위해 효과적인 치료제에 대한 수요가 높으며 숙주를 표적으로 하는 항바이러스 전략이 가장 효율적인 선택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그라눌이란 다분자 밀집을 통해 주로 RNA와 단백질로 구성된 세포질의 막없는 속인관들을 말합니다. 스트레스 그라눌의 형성은 바이러스 감염과 같은 세포 스트레스에 의해 유도되고 진핵세포에서 가장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메커니즘 중 하나인 트랜슬레이션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다양한 유형의 스트레스를 인식하면 네 가지의 EIF2알파 카이네이스가 EIF2알파의 인산화를 유도하고 그 결과 게시 코돈 인식이 중단되어 셀룰러 트랜슬레이션을 억제하고 세포 손상을 최소화합니다. 동시에 G3BP1은 폴리솜을 방출하는 mRNA를 포착하고 다중 거대 분자 상호작용을 매개하는 RNA 결합 영역과 본질적으로 무질서한 영역을 통해 수백 개의 단백질과 RNA 분자들을 가역적으로 응집합니다. 바이러스 복제 주기에서 생성된 바이러스 이중 가닥 RNA의 인식을 통해 바이러스 감염 시 프로틴 카이네이스 RPKR의 인산화에 의해 셀룰러 트랜슬레이션이 멈추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비롯한 많은 바이러스가 포스트 트랜슬레이셔널 머시너리를 이용하여 세포 내에서 증식하기 때문에 숙주에서 셀룰러 트랜슬레이션의 일시적인 정지는 바이러스 복제를 직접적으로 억제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그라눌은 또한 선천적 항바이러스 면역 반응의 중심입니다. 항바이러스 스트레스 그라눌은 IFN 조절인자 IRF3를 인산화하여 I형 인터페론 및 인터페론 자극 유전자를 유도하는 다양한 항바이러스 신호 전달 경로를 활성화하는 신호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포함한 대부분의 바이러스는 스트레스 그라눌 형성 및 I형 인터페론 및 ISG 반응과 관련된 다중 신호 경로를 변경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항바이러스 반응에서 스트레스 그라눌의 중요성을 나타냅니다. I형 인터페론은 수년간 항바이러스제로 임상적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코로나 환자에게 유익한 효과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저분자를 사용하여 스트레스 그라눌 형성을 증진시켜 I형 인터페론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코로나를 포함한 바이러스성 질병의 새로운 치료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항바이러스 스트레스 그라눌의 역할을 활용한다면 기존 백신과 바이러스 표적 약물을 효과가 없게 만드는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체의 진화와 돌연 변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익스페리먼트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스트레스 그라눌을 관찰하였습니다. 스트레스 그라눌이 가역적이고 역동적인 소기관임을 감안할 때 살아있는 세포에서 스트레스 그라눌의 시간 종속 관찰은 유익한 정보를 줄 것입니다. 약물 유사 소분자 라이브러리를 스크리닝하기 위해 스트레스 그라눌의 마커 프로틴인 녹색 형광 단백질 GFP 태그가 붙은 G3BP1을 안정적으로 발현하는 U2OS 인간 골육종 상피세포를 활용하였습니다. 분석 시스템이 스트레스 그라눌의 역학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두 가지 잘 알려진 스트레스 그라눌 인핸서인 아비산 나트륨과 삽시 가르긴을 다양한 농도에서 처리하고 GFP, G3BP1 발현 U2OS 세포를 모니터링했습니다. 두 번째로 바이러스 감염 세포를 모방하고 스트레스 그라눌을 관찰하였습니다.
바이러스 감염 세포에서 캔디데이트 컴파운드는 스트레스 그라눌 형성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하므로 합성 dsRNA 유사체인 폴리IC를 사용하여 바이러스 감염 세포를 모방하였습니다. 폴리는 스트레스 그라눌 형성을 유도하고 PKR에 의해 바이러스성 dsRNA 인식 시 선천적인 항바이러스 반응을 활성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에서 스트레스 그라눌 형성의 저분자 이넨서를 발견하기 위해 U2OS 리포터 세포를 폴리로 형질 감염시키고 개별 화합물로 처리하여 5개의 다른 시점에서 세포 스트레스 그라눌의 변화에 대한 이미지 기반 신강 경과 모니터링 시스템을 적용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SAR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초기 히트 컴파운드의 효능을 개선하기 위해 타목시펜 유도체에 비해 더 나은 활성을 가진 새로운 코어 구조를 갖는 벤조피라닐 파이라졸 콜드 화합물의 구조 활성 관계 SAR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화합물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비정량 호흡 부전을 일으키는 폐상피세포에서 스트레스 그라눌 형성을 유도하는지 여부를 연구하기 위해 킬러3 인간 상피세포에서 G3BP1에 대한 면역 현상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벤조피라닐 파이라졸을 합성하는 스킴입니다. 마지막으로 항바이러스 효과를 조사했습니다. C01을 폴리로 형질 감염시키고 그에 대한 항바이러스 반응의 효과를 조사했습니다. C1 처리가 아이어 인터페론과 ISG56의 세포 생산을 유도하는지 여부를 연구하기 위해 정량적 실시간 PCR을 수행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C1부터 C4까지의 항바이러스 효과도 조사했습니다. 켈루3 및 베로세포를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시켜 세포를 다양한 농도의 화합물로 처리하고 바이러스 감염 24시간 후 바이러스 감염 억제 및 세포 생존력을 정량적으로 측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농도에서 세포 독성에 의해 제한되는 서리 농도의 이펙티브 인도를 특정하기 위해 약물 분석 조합을 실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실험 결과입니다. 두 가지 잘 알려진 스트레스 그라눌 인앤서인 아비산 나트륨과 탑시가르딘을 다양한 농도에서 처리하면서 GFP, G3BP1 발현 U2OS 세포를 모니터링하여 스트레스 그라눌을 관찰한 결과 2시간 후 스트레스 그라눌의 수가 최대화되고 후에 점차 감소하였습니다. 아비산 나트륨으로 처리한 세포에서는 스트레스 그라눌의 최대 시간이 농도가 감소함에 따라 지연되었습니다. 바이러스 감염 세포에서 스트레스 그라눌 형성을 유도하기 위해 dsRNA 유사체인 폴리IC를 사용해 바이러스 감염 세포를 모방하였습니다. 피규어 2A를 통해 인간 기도 상피세포인 켈루3에 대한 폴리의 형질 감염이 PKR, EIF2 알파, IRF3 패스웨이를 활성화하고 트랜슬레이션을 멈추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피규어 2B와 피규어 3에서 G3BP1의 면역 현관 검출은 폴리의 형질 감염이 켈루3 및 G3BP1, GFP 발현, U2OS 세포 모두에서 스트레스 그라눌의 수를 시간 경과에 따라 증가시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폴리IC가 적절한 바이러스성 dsRNA 미믹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지 기반 시간 경과 분석을 사용하여 스트레스 그라눌 인앤서로 피규어 B와 같은 벤조피라닐 파이라졸 코어 화합물과 피규어 C와 같은 타목시펜 유도체를 발견하였습니다. 피규어 D는 히트 컴파운드의 스트레스 그라눌 시간 경과 스크리닝 결과입니다. 여러 히트 컴파운드의 경우 최대 스트레스 그라눌에 대한 서로 다른 시작 시간을 관찰했으며 3시간 후에만 상당한 스트레스 그라눌 향상이 보였습니다. 다음은 더 나은 활성을 갖는 벤조피라닐 파이라졸 콜드 화합물의 SAR 연구를 수행한 결과입니다. 여러 화합물들이 3시간 후에 스트레스 그라눌의 형성 유도를 일관되게 보여줬고 이는 초기 스크리닝과 동일합니다. 빨간 사각형으로 표시한 파라트리플루오로 메틸페닐 칠연체를 포함한 벤조피라닐 파이라졸 C1부터 C11은 폴리 존재하에 세포 스트레스 그라눌 인앤서에 대한 중요한 핵심 요소입니다. R3 위치에 설포나마이드 결합 및 아마이드, 우레아, 사이오우레아와 같은 다양한 체원체를 포함한 유사체들인 C1부터 C11은 대개 양호한 스트레스 그라눌 형성 활성을 보였습니다. SAR 연구로 C1부터 C4까지가 폴리 존재하에서 세포 스트레스 그라눌을 효과적으로 형성시킨다는 결론을 내렸고 추가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C1부터 C4까지 화합물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켈루3 인간 상피세포에서 스트레스 그란울 형성을 유도하는지 다음과 같이 G3BP1에 대하여 면역 형광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C1, 2와 4는 총 스트레스 그라눌의 수를 증가시킨 반면 C3는 스트레스 그라눌 형성을 약하게 유도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켈루3 세포에서 C1부터 C4까지의 생존율 분석 그래프입니다. 그래프를 통해 C4가 C1부터 3까지에 비해 더 많은 세포 독성 효과를 띠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C1과 C2는 또한 아프리카 녹색 원숭이의 배로신장 산피세포, 특히 코비드-19 항바이러스 시험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폴리 형질 감염 세포에서 스트레스 그라눌 형성을 유도하는 것을 피규어 A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피규어 B에선 특히 C1은 켈루3 세포와 배로 세포 모두에서 C2보다 더 분명한 스트레스 그라눌의 형성 유도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관찰을 기반으로 화합물 C1으로 후속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C1이 폴리가 처리된 조건에서 세포 스트레스 그라눌 형성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한 후 선천적인 항바이러스 반응에 대한 컴파운드 효과를 조사했습니다. C1 단독 처리는 켈루3 세포에서 PKR, EIF2알파, IRF3 신호 전달 경로에는 미미한 영향을 미쳤지만 바이러스 감염을 모방한 폴리 존재하에 C1은 항바이러스 경로에 용량 의존적으로 크게 활성화했습니다. 그러나 스트레스 그라눌 형성을 향상시키지 않은 네거티브 아날로그 NI2는 항바이러스 반응을 활성화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C1의 항바이러스 효능이 처리된 dsRNA의 양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 연구했고 C1 기반 항바이러스 반응이 처리된 폴리의 농도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아내었습니다. 다음으로 PCR을 수행하여 C1 처리가 I형 인터페론 및 ISG56의 세포 생성을 유도하는지 여부를 실험한 결과가 피규어 CD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결과 C1은 폴리 처리된 켈루3 세포에서 IFMB1 및 ISG56의 세포양을 증가시켰습니다. 그러나 두 mRNA 양은 폴리가 없거나 NI2 처리 시 크게 변하지 않았으며 이는 스트레스 그라눌 형성에 대한 이전 이미지 기반 관찰과 일치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C1이 세포 스트레스 그라눌의 형성과 그 다음에 선천적인 항바이러스 면역 반응을 향상시킴으로써 바이러스 복제를 억제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음 피규어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C1부터 C4까지의 항바이러스 효과를 연구한 결과입니다. C1부터 4는 코로나 바이러스 복제의 용량 의존적 억제를 나타냅니다. 특히 C1은 켈루3 세포에서 가장 높은 셀렉티브 인덱스를 보이는 것을 테이블 1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고농도에서 세포 독성에 의해 제한되는 처리 농도의 이펙티브 인도를 특정하기 위해 약물 조합을 분석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연구 결과입니다. 바이러스 단백질 분해 효소를 표적으로 하는 항바이러스 시약인 로피나비어 LBV가 있는 경우 C1은 배로세포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크게 향상된 항바이러스 활성과 셀렉티브 인덱스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결과는 스트레스 그라눌 인핸서와 작용 방식이 다른 항바이러스제의 약물 조합이 코비드-19을 포함한 바이러스성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발표를 정리하면 단백질 및 RNA의 다중분자 밀집 세포질 응집체인 스트레스 그라눌의 형성을 시간 경과에 따라 모니터링함으로써 저분자 스트레스 그라눌 인핸서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항바이러스성 질병 치료에 대해 잠재적으로 응용이 가능합니다. 벤조피라니 파이라졸 베이스드 힌트 컴파운드가 선천적 항바이러스성 면역 반응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상피세포에서 dsRNA 디펜던트 방식으로 I형 인터페론과 ISG의 발현을 증가시킴을 확인하였습니다. 히트 컴파운드는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에서 스트레스 그라눌의 양을 증가시키고 코로나 바이러스 복제를 억제했습니다. FDA 승인 의약품인 로피나비어와의 약물 병용 전력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히트 컴파운드의 항바이러스 효과를 향상시켰습니다. 결론적으로 기존 백신과 바이러스 표적 약물을 효과 없게 만드는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체의 진화와 돌연 변이를 항바이러스 스트레스 그라눌의 역할을 활용하는 숙주 면역 표적 전략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